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한 러시아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장악했습니다. 결국 전면전 발발 4일 만에 조지아가 러시아에 항복 선언을 했고,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양측이 평화안에 합 2012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4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인프라에만 5조 원 간접 투자를 모두 합산하며 투자금이 무려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3억 명의 관광객이 베이징을 찾을 것을 기대한다며 이것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는데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정상이 방문하지 않기로 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한국도 중국에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신문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니케이는 한중 관계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니케이는 중국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이 표명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외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을 포섭하려는 의도로 보인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결정에 따라 다른 나라 정상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할지 말지를 결정할 정도로 동남아와 동유럽 등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황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베이징 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보내며 준비해왔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지난 22일 익명을 요구한 한 베이징의 외교관을 인용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푸틴 대통령에게 올림픽 기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즉 중국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도 상관없으니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 끝난 후에 침공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국스러운 발상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14년 전 조지아 침공 때처럼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베이징 하계 올림픽 개막일이던 2008년 8월 8일 나토 가입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조지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적으로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좌절시키고 나무세티아의 독립을 이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또다시 전 세계의 이목이 올림픽에 쏠린 틈을 타 전격전을 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제29회 베이징 하계 올림픽 개막일인 2008년 8월 8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때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푸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자신의 후계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본인은 실세 총리로 재직 중인 터였습니다. 개막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푸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역과 함께 부시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을 건넸고 부시의 놀란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러시아가 조지아에 대해 군사행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푸틴에게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세티아를 침공한 조지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한 러시아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장악했습니다. 결국 전면전 발발 4일 만에 조지아가 러시아에 항복 선언을 했고,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양측이 평화안에 의했습니다.
큰 군사력 차이에도 미하일 사카시빌리 조지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반격을 부를 위험이 있는 나무세티아 침공을 감행한 것은 미국이라는 뒷배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푸틴의 외유 베이징 올림픽 참석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휴가라는 러시아 수뇌부의 공백을 노린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등 서방에서는 지구촌화합의 축제인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러시아와 조지아 양승 모두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폐막식 참석자 베이징에 와 있던 푸틴이 전격적으로 군대를 움직여 나무세티아를 침공한 조지아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한 것은 서방의 허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푸틴이 올림픽 이벤트를 전후해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14년 3월 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전격 침공해 결국 병합했던 것도 소치 올림픽의 폐막한 지 열흘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의 2014년에도 500억 달러 약 60조 원을 쏟아부은 소치 올림픽기에 폐막한 지 불과 며칠 뒤에 크림반도를 침공한 전례가 있다라며 푸틴이 OECD 국가의 대출 등이 이런 조항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에 그치지만 중국은 30%에 달합니다. 앞서 스리랑카는 1:1로 사업을 통해 남부 해안과 대형 항구를 건설했지만 사업 부진으로 빚더미에 올랐고 결국 2017년부터 연간 11억 달러를 받는 임대 형식으로 99년간의 한국의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넘겼습니다. 우간다의 반중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1:1로라는 미끼를 던진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우간다 의료진을 비롯해 우간다 시민들의 도시락과 마스크 진단 키트를 제공해 주었고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우간다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한국의 성장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간다는 중국 대신 한국에 대박 선물을 예고했는데요. 현재 우간다에 매장된 원유만 20억 배럴 석유 시초뿐만 아니라 정유시설과 플랜트 설비 등을 모두 한국에 맡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 제주는 중국이 버렸는데 돈은 한국이 가져간다 라며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이렇게 총 5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탄생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인접국인 캐나다마저 배제한 세계 최강 어벤져스 조합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가 아닌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막강한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책으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